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꼼꼼히 하시다가 내성에 못 이겨서 사업 접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 이런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나 빼고 다 부자인가? 나 빼고 돈 다 잘 버네. 이 댓글이 따봉을 되게 많이 받았던데 이분은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최근에 구매 대행을 다시 시작한다는 영상을 찍었는데 매출 0원부터 지금까지 시행착오 없이 매출 1억 8천을 누적으로 찍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4개고 2개 더 가동해서 총 6개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사업자를 왜 많이 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상가처럼 월세를 주는 하나의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당 매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내주는 상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여러 개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상가처럼 따박따박 월세 받는 건 아니고 디지털 노가다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정확한 방법으로 많이 채워 넣으면 한 사업자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그 댓글에 써주신 분들처럼 시행착오 없이 나도 부자 되고 싶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부터 매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만나러 다니면서 해결책을 제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출연하셨던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딱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매출이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월 매출 1,000만 원을 만들어내는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점을 찾는 법을 제가 직접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모든 걸 체크하고 업로드 하시면 제가 사업자 6개를 실패 없이 매출 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행착오 없이 매출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구매 대행을 약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결국 구매 대행은 크게 이틀 안에서 논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소싱, 그리고 이 소싱한 제품을 어떻게 노출시키는지, 이걸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에 달렸고요. 그리고 어떤 가격으로 업로드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클릭했을 때 구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지, 크게 이 4가지에 달렸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속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랑 루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효율적인 루틴과 키워드를 어떻게 실수 없이 잡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상품을 소싱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소싱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진짜 짧게 요약하자면 내가 초등학교에 상가가 있다고 치면 어떤 물건들을 팔아야 될까요? 당연히 횟집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거를 차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문구점이나 탕후루집, 떡볶이 가게 이런 것들을 차릴 겁니다. 소싱할 때 이 개념으로 소싱을 하셔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소싱할 때 되면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소싱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이 소싱을 이해하셨다면 이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노출시키는지는 결국 키워드가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노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비밀스러운 팁이 있긴 한데 기초 때는 아직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키워드는 내 가게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앞에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걸어다니는데 보이지 않는데 위치한다면 내가 아무리 맛있는 탕후루를 팔더라도 내 가게가 있는지도 모르고 초등학생들은 학원을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걸어가는 곳에 내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커머스 쪽에서는 바로 키워드라고 해요. 자, 최근에 제가 어떤 분 마켓을 점검해 드렸는데 상품을 이렇게 키워드로 잡고 올리셨더라고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 키워드를 가정용 소시지 충전기라고 이렇게 잡으셨어요. 자, 여기서 메인 키워드랑 서브 키워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메인 키워드는 쉽게 말하면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치고 들어올까라는 게 메인 키워드예요. 그러면 이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과연 소시지 충전기라고 검색을 할까요? 이걸 찾는 사람들이 소시지 충전기라고 검색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상품을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좋은 상품을 소싱하더라도 노출에서 탈락되어서 구매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초보자분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도토리 가는 기계라고 메인 키워드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도토리 가는 기계라고 메인 키워드를 잡는 것인지 정확하게 키워드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키워드 잡는 걸 왜 어려워하시냐면 이 키워드의 경쟁 강도 무엇인지 보는데 시간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막 리서치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화 두는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뚱한 키워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차별화를 두고 경쟁 강도가 낮은 키워드가 과연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일까요? 그게 아닐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잡는 법은 제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도토리 가는 기계를 메인 키워드를 어떻게 잡는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네이버 쇼핑에서 도토리 가는 기계라는 제품을 우리가 소싱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저는 메인 키워드를 네이버 쇼핑에서 다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도토리 가는 기계라고 쳤을 때 저는 일대 여기서부터 연관 키워드의 밑에 뜨는 경우가 없는 경우 이게 메인 키워드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용실 의자를 판다고 했을 때 네이버 쇼핑에서 미용실 의까지만 쳐도 여기 밑에 연관 키워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미용실
편의자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니까 밑에 뜨는구나, 이건 메인 키워드가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토리 가는 기계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서 메인 키워드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번 쳐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렸을 때 구매나 리뷰 자체가 1페이지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메인 키워드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무조건 연관 키워드 안 뜬다고 해서 메인 키워드가 아닌 것은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1페이지에 팔리거나 리뷰나 찜 아무것도 없다면 메인 키워드 자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1페이지 안에서 메인 키워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광고 탭을 참고합니다. 여기 1페이지에 광고 탭에 보시면 식재료 분쇄기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업소용 제분기라는 단어 또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곡물 분쇄기라는 단어까지 확인을 하였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구매나 리뷰, 찜수가 상당히 많은 상품이니까 곡물 분쇄기 또는 분쇄기, 이게 더 메인 키워드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시고 메인 키워드를 선정하셔도 고객분들에게 노출될 확률은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는 한 2배, 3배는 늘어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에서 곡물 분쇄기라고 쳤을 때 밑에 연관 검색어가 딱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키워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곡물 분쇄기를 팔 때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잡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를 하나만 팔 게 아니라 곡물 분쇄기 다른 유형을 한 3개 정도 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여기 쇼핑 연관 키워드에 보시면 업소용 분쇄기나 가루 분쇄기, 마늘 분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서 메인 키워드를 그냥 내가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마늘 분쇄기를 쳐볼게요. 자, 마늘 분쇄기라고 쳤을 때는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랑 썸네일이랑 딱 다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는 메인 키워드로 선정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업소용 분쇄기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파는 상품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고, 곡물 분쇄기 뿐만 아니라 업소용 분쇄기를 써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메인 키워드로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대형 분쇄기도 제가 팔 상품이랑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썸네일 보시면 이거는 거의 뭐 99% 일치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이런 키워드로 검색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내가 파는 상품도 이런 상품이란 것도 확인했으니까 키워드는 거의 100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드리자면, 아까 가정용 소시지 충전기라는 제품을 올리신 분이 계셨는데 이것도 메인 키워드가 많은지 한번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 쇼핑에서 소시지 충전기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소시지 충전기가 마찬가지로 연관 키워드에 나오지 않았고, 아까 충이라고 쳤을 때 충진기라는 단어가 밑에 떴었어요. 그러면 이게 메인 키워드의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충전기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구매나 리뷰, 찜수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를 잡고 올리니까 내 상품이 노출 안 되고 구매도 안 되는데 그냥 구매 대행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접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어떻게 키워드 찾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찾았어요. 바로 아까 소시지 충까지 쳤을 때 소시지 충진기라는 제품이 나왔고, 밑에 보시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랑 썸네일도 유사하고 구매나 리뷰, 찜도 있으니까 메인 키워드 맞구나 하고 바로 키워드로 채택하시면 돼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10초, 20초 정도면 끝나요. 근데 물론 이건 제가 좀 어려운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 대부분 상품들은 메인 키워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두 번째 팁은 이런 식으로 찾으셔도 되는데, 리뷰 많은 순을 애초에 소시지 충전기라고 검색했을 때 리뷰 많은 순으로 한번 정렬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리뷰 자체가 있는 제품이 노출되지 않는데 여기에 찜이 2개 있는 제품이 소시지 기계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잡았던 소시지 충전기보다는 더 나은 메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쳤을 때 결과물도 아까보다는 괜찮죠. 자, 그렇지만 저는 더 베스트는 소시지 충진기라는 키워드가 훨씬 더 베스트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뷰 많은 순으로 해서 소시지 메이커라는 키워드도 여기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위에도 보면 소시지 메이커가 메인 키워드로 사용했는데 구매나 리뷰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소시지 메이커라고 쳤을 때 구매나 리뷰는 당연히 많겠죠. 그러면 저는 이걸 메인 키워드를 소시지 메이커, 소시지 충진기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잡고 나머지 서브 키워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서브 키워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서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소시지 메이커와 함께 다른 단어를 같이 쓰는 거를 서브 키워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하잖아요. 집에 뭐 가정용 사다리를 구매한다면 가정용 사다리라고 하고 뒤에 뭐 3단이든 4단이든 뭐 높이 조절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는데, 메인 키워드 가정용 사다리와 함께 뒤에 뭐 3단 이런 거를 검색할 때 같이 쓰는 키워드를 서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시지 메이커라는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로 잡았을 때
뒤에 서브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정확한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고 네이버 1페이지에 사실 뒤쪽에 순대, 수제, 육가공 이런 키워드들이 다 서브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소시지 메이커라는 걸 스텐, 육가공, 수제 이런 식으로 메인 키워드를 가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텐이라고 치는 사람도 있는데 스테인리스라고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걸 서브 키워드로 모두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시지 충전기 두 번째 파는 상품들은 위에 있는 서브 키워드랑은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검색하는 패턴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이 다른 패턴의 고객들까지 다 잡기 위해서 서브 키워드를 첫 번째 상품과 중복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중 필러, 그리고 업소용, 그 다음에 15리터, 미트볼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줍니다. 여기서 물론 세부적으로 뭐 50바이트까지 채우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지켜주셔야겠죠. 그리고 키워드 할 때 저는 카테고리까지 미리 맞춰줘요. 어차피 메인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았고 그러면 1페이지에 어떤 카테고리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카테고리 기타 조리기구를 항상 왼쪽에다가 메모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곡물 분쇄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키워드 작업할 때 1페이지에 분쇄기라는 키워드가 1페이지에 노출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카테고리는 나는 이걸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작업하면서 카테고리까지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 키워드를 찾아주는 도구라든지 경쟁 강도를 보여주는 툴 그런 것들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 수만 가지가 다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를 끝내시면 되는데 제가 키워드 하면서 카테고리까지 이렇게 잡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반자동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업무를 할 때 쏟는 시간이 얼마나 적게 들이고 많은 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구매 대행을 할 때 여기에 보이는 애플워치나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타임워치나 구글 타이머를 이용해서 정말 30분 단위로 제 시간을 측정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할 건지 뽑는 시간을 30분 정도 추려서 팔 상품을 한 40개 정도 찾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저는 엑셀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40개 팔 것들을 찾았고 내가 들었던 거는 30분이야. 이렇게 시간을 적고요. 그러면 시간당 80개 정도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당 아웃풋이라고 적어놨는데 내가 시간당 얼마나 많은 양을 하는지를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금방 했던 키워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1시간당 저는 보통 얼마나 걸리냐면 40개 정도 보통 걸렸어요. 그러면 60분이라고 적어주면 시간당 40개 정도 했구나 라는 게 수치로 딱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내가 업로드할 때는 얼마나 걸리냐면 저는 1시간당 한 40개 정도 업로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개에서 60분 이렇게 기록을 하면 시간당 40개 정도 업로드 하는구나, 나는 1시간당 그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게 되죠. 자, 내가 10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했는데 업로드를 실제로 60개 정도 했다. 그러면 시간당 몇 개 한 셈이냐면 30개 정도 한 셈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다 내가 1시간당 얼마 하는지 모른다면 내가 업무를 어디서 비효율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진단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을 멈추시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엑셀에 하든 공책에 적든 기록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또 여러분들이 넘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마진, 소싱 이런 거 다 잘 하시는데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업로드 숫자가 작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진단해 보시고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또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반자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충 대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성과를 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꼼꼼히 하시다가 내성에 못 이겨서 사업 접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정하는 툴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저는 매일 이 표를 그리면서 일을 했고 이러면 효율이 정말 좋아져요. 자,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매출 1000만 원을 시행착오 없이 가려면 또 다른 부분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영상에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술이었습니다.